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 선생님이 처음 혹시 동요방지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셨는지부터 조금씩 얘기해 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들어간 게 18살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내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18살이요? 네, 네. 왜냐면은 그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자기 이름으로 아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언니 이름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언니 네.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아, 언니 이름으로. 왜 근데 나이 때문에? 예, 나이가 있어서 너무 어리니까 18살이면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언니 이름으로 들어간 게 75년도에 들어갔거든요. 75년도에 예. 예. 근데 저는 들어가자마자 이제 저희 집안 식구가 다 이제 기독교 신자 집안이었고 또 제가 워낙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라 선생님 제가 목사인 거 아세요? 모르시죠? 뭐 아, 기독교라니까 바로 얘기해 버려야 돼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예. 저희 남편도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산업선교를 아주 그냥 우리 교회에 내가 새벽 예배 나가듯이 예. 철야 예배 나가듯이 청년 활동하듯이 자연스럽게 나가기 시작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건을 접했어요. 근데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 아. 찌라시를 제가 받고 그냥 전태일 노동자 분신 사건을 그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그때 정말 머리를 한 대 딱 제가 75년도에 들어갔는데 75년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혼자 노동법 공부하고 이제 물론 그룹 활동이 있었죠. 이제 언니들이 그 워낙 생글생글 저는 한동안 그 청근이도 알겠지만은 잘 웃어도 혼났어요. 너무 잘 웃는다고. 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웃을 때냐고 이렇게 그렇게 웃음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언니들이 들어가자마자 클럽 활동을 시작했고 클럽 활동하면서 이제 그런 뭐 조금 아까 다 말씀하셨듯이 같은 공장 노동자 언니들 말하는 거죠. 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그 노동조합에서 클럽 활동했던 언니들이 다 노동조합도 핵심 간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그때 75년도면 얼마나 노동조합이 시끄러웠어요. 허건 날 그냥 가서 노동조합에 가서 언니들 대의원 언니 다쳤나 안 다쳤나 가서 봐야 되고 끌려가면 또 가서 이제 참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근데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었냐면은 해부식이 있었어요. 여기 안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도 72년도에 주일자 지부장이 되고 이영숙 지부장이 됐는데 그걸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결국 중도 하차를 하고 이총각 지부장이 되잖아요. 근데 안에서 너무너무 우리를 괴롭히고 빨갱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정말 잘못됐다면 우리가 노동조합을 해산하자. 그래서 노동조합을 그 생선 배가르듯이 갈라서 한번 해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현장 식구들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 어른들을 모셔다 놓고 누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가려보자. 그래서 해부식을 준비를 해요. 이름이 해부식이에요? 네, 노동조합 해부식.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아직 애기고 모르니까 그때 온풍으로 제가 이제 다 얼굴들이 알려졌으니까 심부름을 다녔어요. 이렇게 저기 형사들 피해서 나는 양성이니까 네. 온풍모방이 심부름 가서 쪽지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이런 역할을 제가 했었어요. 아, 그럼 공장 간에 연대가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 이제 제가 언어도 잘 못 쓰고 그러니까 뭐 전문 용어 못 쓰니까 쪽지 써주는 걸 갖고 와서 방지부장이나 박순인이 만나갖고 오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아무튼 그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집안 얘기를 하자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회생활 할 때 하얀 것이 절대 까매질 수는 없다. 까만 것은 까맣고 하얀 것은 하나다. 성철스님 그러셨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아무리 거기에 뭘로 더 씌워도 본질은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노동조합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제가 확 바뀐 거예요. 이제 성격도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노동조합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게 됐고 엄마 아버지 되게 좋아하셨고 아니, 딸이 이렇게 의식화되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예, 왜 그러냐면 두 분 되게 의식화되시는 분이시네.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이북 사람인데 네. 그 되게 아무튼 뭐랄까 생각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 그렇게 해서 사회 나가더라도 절대 너가 언니 이름으로 들어가긴 했지만은 절대 떳떳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은 그 밥상머리 교육이 좀 저한테 도움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쨌든지 간에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문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네. 뭐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운동, 단결권, 노동상권 뭐 이런 것들.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가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재밌었어요. 그런 그 한자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네. 나까지 학교에서 한자를 배웠거든요. 오. 근데 그런 거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뭐지? 그러니까 한문을 풀잖아요. 노동법이 네. 뭐지? 그러니까 지금 뭐 갑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그런 거 되게 재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모여서 주로 이제 뭐 이렇게 그룹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봄 되면은 뭐 이렇게 꽃구경 가고 여름 되면 포도밭에 놀러 가고 그런 기억 다 나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따 그럼 종종 옆에 있는 사업장 남자애들이랑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삶. 노동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나누고 노동자에 대해서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의식이 아니 나 왜 그러냐면 내가 헷갈리는 게 보통 어떻게 노동운동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70년대는 노동운동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80년대 가서야 사실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좀 등장하고 87년 이후에 87년대 그때 이제 대투쟁이 있고 그 후에 제대로 가는 거지. 사실은 60년대 70년대는 노동운동에 대해서 그렇게 책에서 기술할 때는 기술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지식인 중심 운동이 아니어서 그래요. 지식인들이 참여를 했으면 그걸 자기네가 보는 시각대로 다 이렇게 해내는데 기록을 했을 때 근데 저희는 그 당시에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80년대 이후에 그 뭐냐면은 그 전태일 사건 이후에 많은 네. 그 대학생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공장 노동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네.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산발적이고 수공업적이었지만은 80년대 그 5.18을 겪으면서 이게 사회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네. 민중처럼 살자 그래서 그때도 집단적으로 그 노동운동에 들어오시죠. 들어오게 네. 되면서 네. 또 그 노동운동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네. 그 논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전에는 사실 우리끼리 연대를 아주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이미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이미 사실은 그럼 그들이 들어가서 노동자들을 뭐 좀 계몽시키고 그게 아니고 이미 노동자들 안에서 여성 노동자들 안에서도 이런 대화가 있었고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보통 생각하면은 70년대 여자 노동자 그러면 뭐 이렇게 잘 모를 거고 사회에 관심이 없을 거고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그렇게 보통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80년대 이후에 그런 건 있어요. 예. 그 촉진제 역할을 하신 건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은 되게 소극적이었거든요. 정치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전에는 그다음에 우리는 정치를 하려고 노동조합 했던 거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사회를 만드는 그런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했던 거고. 근데 그게 정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답게 살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부분들 논리적으로 그쵸.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정치를 앞두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삶으로 한 거죠. 사람다운 맞아요. 삶, 그다음 예. 인간다운 삶, 인간다운 대접, 내가 나답게 되는 것, 자존감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적인 용어로 해서라면 정치적인 용어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또 이걸 뭐냐면은 그 뭐 이렇게 상담하게서 얘기하자면 뭐 인간 중심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는 거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네. 우리 이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네. 정치적인 부분도 되게 많고요. 그렇죠. 다 많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내가 발현이 되느냐 이것 때문에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노동조합을 하면서 그냥 노동조합 한 거 아닙니다. 진짜 난 지금 지금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네. 정부하고 이렇게 결탁해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걸 모르는 거죠. 정부하고 회사가 결탁한 줄을 모르는 거지. 이런 정치적인 생각을 아예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때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그냥. 그래, 왜요? 노동조합을 하다 보니까 그거 다 연관성이 있어. 네. 그렇구나. 왜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인터넷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마이크 드리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공장에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런 빠르기를 하면은 오늘 집에 못 가세요. 그러니까 조금 예. 너무 디테일한 거는 아쉽지만 넘기면서 조금 이제 시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셔갖고 어떠셨어요? 그 노동조합 활동을 어. 아주 자연스럽게 했고요.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이제 그 뭐 부서 이동도 많이 당하고 저는 뭘 당해요? 부서 이동도 당했어요. 부서 이동. 네, 그러니까는 그 제가 동일방직 노동조합을 동일방직 2년 9개월 근무했는데 네. 2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그 기능금 역할 못 하고 걔도 청소만 하다가 쫓겨났어요. 선생님이 들어갔을 때부터는 지부장이 여자 지부장이었던 거죠,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지부장은 경험을 못 하신 거네요. 네. 그럼 앞에는 어땠대요? 말로 들으면 뭐 달라진 점, 여성 지부장과 그 앞에 지부장들이 있을 때와 달라진 점이 뭐라고 들으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뭐 보면은 월차도 만들어주고 생리 휴가도 만들어주고 또 기숙사의 제반 조건들이 많이 개선이 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이 노동자들의 삶에 있어서는 더 확실히 달라진 게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저희들은 저의 기억 속에는 우리가 그런 걸로 싸운 기억은 별로 없어요.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 안 할 것인가. 그만 갖고 거의 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남성 노동자들하고는 어떠셨어요? 남성들도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예 없진 않았잖아요. 그분들은 주로 이제 기사, 네. 엔지니어들 아예 만날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한 부서에 한 명씩. 가는 거죠. 우리는 아. 이대로 일하고 그냥 붙이고 가고. 근데 고장 나면은 근데 여성들끼리는 연대가 좀 있었잖아요. 이게 같은 노동자로서. 근데 남성들은 그런 거하고는 좀 별개였던 거. 별개였지 활동을 완전히? 하지 않았으니까. 활동 안 했으니까. 네. 아, 아예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 회사 측에서 남성 노동자들을 이용해 갖고 노조 여자 집행부를 와해시키는 일이 시작하잖아요. 슬슬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때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그때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가 혼연일치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작업장에서 8시간 일을 하지만 일을 할 때 네. 우리끼리 끊임없는 사인을 주고받는 거예요. 지부장 잡혀가지 않냐, 뭐 노동자 누가 우리 식구들, 우리 동지들 중에 누구 하나가 뭐 저기 불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 굉장히 현장 분위기 좋았어요. 그 생산성도 많이 높았었고. 그러니까 지부장이 바뀌어갖고 회사가 이윤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도대체 왜 회사는 그렇게까지 여자 지부장을 그때 같은 여성 노동자에게 말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까지 여자들을 싫어할까? 여자 집행부를 왜 싫어하는가? 대해서 얘기가 없었어요? 여자 집행부를 싫어하는 거는 이제 남자들이 아무래도 그런 회사에 들러리를 서야 되는데 여자가 쓰게 됨으로 해서 그게 차단됐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들이 약간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근데 그 남자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뭐냐면은 회사 측과 그다음에 섬노조 본부, 그다음에 이제 노총 이런 데서 이제 여성 그 집행부들에 대해서 밀어내려고. 근데 그게 남자들을 이제 이용했던 거죠. 수요에 밀린 거예요. 방치 공장은 여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남자가 수요에서 밀리는 거야. 그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건요. 그런 건데도 그 시절에는 그 당연한. 근데 그때 섬유노조하고 노총 쪽에는 여성 그 지도자들은 없었어요? 거의? 거의 없었어. 남자 노동조합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노동자 자체가 없었으니까 별로. 그렇죠. 예. 노동조합이 있다 하더라도 그 회사 인사부서 정도로 그러니까 회사를 대변하는 그런 어용 노조들이 있었을 거고. 꽁투각시 역할하는 조합이었지. 그럼 이제 넘어가서 78년도 얘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78년 당일날, 이 사건 당일날, 그러니까 78년 그러니까 그 대의원 선거 있는 날 있었잖아요. 대의원 선거 날은 어떠셨어요? 그날 있었었거든요. 네. 그날 제가 오후 2시 똑같은 2반이니까 오후 2시 근무였는데 이제 새벽 4시에 2반이 뭐예요? 2반. 1반 있고 2반 있어요? 예, 1, 2, 3반 교대 3교대. 아, 시간 되니까. 예. 그때 우리가 오후 근무였는데 그때 거기서 노동조합에서 같이 밤을 샜거든요. 새고 이제 그 6시 퇴근자들, 그러니까 들어가는 사람들, 6시 출근자들이랑 퇴근하는 사람들이 선거를 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네. 그 투표를 지키는 역할을 제가 이제 했었는데 투표했냐 못했냐 못했지. 못하고 아, 사담은 나가서 하시고요. 여기서는 나는 이것만 하세요. 나는 거기 네. 그 선거장을 네. 지키기 위해서 남았었는데 네. 선거하러 온 사람들을 그 남자들이 네. 똥을 뿌리면서 그걸 방해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전혀 예상 못한 거였죠. 그럼요 상상 못한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은 왜 그랬나? 나중에라도 혹시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저희가 어. 이제 경찰을 부르거든요. 네. 경찰이 한테 저희가 제발 말려달라 그러니까 최 형사가 조용히 있냐는 조금 더 말릴 거야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그 섬유노조 본부의 조직행동대가 네. 내려와요. 네. 내려와서 똥물 사건 일으켜놓고 노동조합을 장악을 해서 아무도 노동조합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안에 있었던 남자 집행부에서 사건을 저지르고 경찰은 왔는데 그냥 방기하고 오긴 했지만 그냥 구경하고 있고 오히려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욕하면서 그리고 그때 이 상위였던 서민노조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아예 그냥 장악해버리고 장악하면서 뭐냐면 그게 이제 사고집으로 찍어놓고 네. 자기네가 해결한다고 내려왔는데 그 실제로는 그게 조직 행동대였어요. 그래서 노동조합에 들어오지도 사고집으로 만들었구나. 해놓고 내려와서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제 우리한테 노동조합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우리가 일할 그런 이제 지부장 다 잡아가 버리고 잡혀가 버리고 그 뭐 총무 다 잡혀가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조합 업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 야,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조 역사의 가장 추악한 역사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라도 우리가 글을 쓰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을 안 져서 글을 쓰더라도 최고 나쁜 놈이 누구냐 딱 가해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자가. 그럼 그때 서면노조 위원장인가요? 이렇게 봐야 되나? 아니면 노총 위원장이라고 봐야 되나? 우종환이 섬유노조 조직국자 우종환 그다음에 이 위원장 김영태. 네. 응. 김영태. 그렇게 그러니까 김영태면 서면노조 위원장. 나중에 노총위원장까지. 노총위원장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 그분은 잘 나갔네요. 그 이후에도. 그리고 통일주체 대의원으로. 하던 게 없다니까요. 통일주체 대의원까지 나와서 이제 예, 그까지 해놓고. 그러니까 그게 기가 막히네. 철저하게 그 유착이 된 거죠. 정치 권력이랑 그 당시 한국 노총이랑 그다음에 그 중앙정보까지 그러니까 유착이 돼서 동일방 노동조합을 이제 깨기로 계획을 음모를 세워놓고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나갔던 거지요. 짐 옮겨버린 거지. 그 가해자 처벌이 안 되는 거는 공소시효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공소시효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엄청난 국가 공권력이나 네. 폭력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미 국가에서는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 개개인들에 대해서 처벌하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총이 살아있잖아요. 네. 그 새끼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김용태는 이미 저 세상을 갔을 거야. 그 사람은. 아, 그래도 이거를 그럼 아직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니죠. 78년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네요. 그냥 있었다고 흐지부지 그냥 이게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네요, 그냥.